현재 보신 문서는 HTML 문서가 있고 밑에 또 다른 HTML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데 어딘가에도 HTML 문서가 있어요. 지금 한두 개 정도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자, 파란색으로 된 게 있고요. 자, 이 아이들 메인 HTML을 오기 전에 보면, 자, 처음에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여기 홈페이지 주소가 들어가 있죠. 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면 어디로 간다? 이곳으로 간다라고 여기 화살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메인 HTML에서는 뭘 하고 있다? JS를 import device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유튜브 JS, main add JS 해가지고 JS 파일을 연결을 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겸사 어떤 다른 CSS 파일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은 거죠. HTML에서 얘를 불러오고 얘네들 내장시키겠다. 그럼 뭐예요? 요렇게 한 세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물론 요 중에서도 끝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Renewal Main Add JS 라고 하는 아이는 여기고, 여기 안에는 여러분이 썼던 여러가지 함수나 뭐 생성자나 여러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묶어서 쓰겠다. 굳이 여기서 조금 더 넣는다면 그런 게 있는 거죠. 이벤트, 뭐 클릭 이벤트, 마우스 움직였을 때 이벤트, 무슨 기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도 여기 담겠다, 뭐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거 왼쪽 정리를 하세요. 거슬려요. 자, 그러면서 어떤 기능들을 내장을 시켰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어떤 기능을 담아서 나는 어떤 위주로 사용을 쓰게끔 만들겠다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을 뭐를 해놔서 차후에 나 어느 부분에 뭘 수정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 문서 차트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내가 어디에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뭘 바뀌겠구나, 그럼 어느 문서 열어야지 확인이 되겠죠. 그런 거 메모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예요. 사실 이 문서 쓰는 게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습니다. 왜?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 각 함수에다가 li 생성 뭐 써놨잖아요. 하지만 이 자체가 주 기능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이 사이에다가 주 기능에 대한 설명도 썼어야 돼요. 원래는 마찬가지. 그래서 import JS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device JS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각 CSS 파일이 있는데 이 아이들 어떤 기능 하는 거고, 태블릿, 랩탑, PC라고 하는 아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부여를 해주고.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HTML 문서가 되게 굉장히 많이 상기가 되어져 있는데, 좀 더 깔끔하게 가려면 어떻게 돼요? 맨 첫 라인이 HTML 문서로 쭉 모여 있고 거기 밑으로 JS가 떨어져 있고 막 해야 훨씬 더 보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다 보니까 만들어서 좌우 했는데 다시 이렇게 가야 되고 복잡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짜게 되면은 점점 깔끔해지고 이쁘게 되기는 하는데, 처음 짜시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처음 보신다면 이 형태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하게끔, 엑셀로 짜도 돼요. 상관없어요. 파워포인트로 짜도 상관없어요. 일러스트로 짜도 돼요. 또 뭐 있어요? 피그마로 짜도 돼요. XD로 짜도 돼요. 다 됩니다. 마인드맵으로 짜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렇게 문서화 시키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를 보고 차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어떻게 건드려야 되겠다라는 게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겸사 왼쪽에 보시면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CSS 어떻게 처리했고, 리셋과 폰트 처리하는 거, 변수 설정하는 거, 또는 이것도 영역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 파트별로 헤더 영역과 부터 영역은 따로 나눴습니다. 설정해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통적인 영역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JS 파트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append JS를 담았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신 것도 좋지만, 이런 거는 그냥 봤을 때 이해가 가능하면 좋겠지만 JS 하고 써있기 때문에 구분점을 두어서 좀 더 설명을 한다던가 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서의 가장 핵심적인 1번 사후관리, 2번 뭘까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렇게 자, 문서가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너무 기니까 패스. 자, 그 다음에 구조 부분에서는 광고 영역과 내용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어떤 광고가 들어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자, 성우님의 자료는 UL 하고 주석만 덩그러니 있고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JS로 짰다는 얘기죠. 네. 사실 더 좋은 건 이 UL까지도 JS로 짜야 돼요. 원래는. 근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한 개씩. 처음엔 쭉 짜놨다가 이제 좀 수정해볼까? 띡.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하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그 다음 버튼. 자, 그럼 이제 뭐하냐, 나 이거 만들 줄 아는데 광고 영역, 그렇다면 버튼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라는 옵션을 걸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것도 나중에 따로 버튼으로 JS로 만들어서 처리하게끔 하겠죠. 그러면 인디케이터도 사실은 그렇게 되게 만들겠죠. 그렇게 계속 바꿔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HTML 풀로 다 써요. 풀. 그 다음에 광고 개수에 따라서 인디케이터가 바뀌게 해줘야지 조금 축소, 그 다음에 또 축소, 또 축소.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광고 영역 자체는요, 이 div add area라는 이름 빼고는 이 내부는 깨끗하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할 때는 얘도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진짜 덩그러니 애들박스 하나. 끝. 거의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냥 각 영역별로 하나의 요 자체를 하나의 영역으로 나눠서 컨트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소위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하나의 구조다. 컴포넌트는 하나의 컴포넌트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런 구조를 내부에서 지금 보시는 요 자체가 하나의 구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 자체도 하나의 또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하나의 컴포넌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별거 없이 그냥 하나의 덩어리, 영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조금씩 하다 보면 이런 단어들을 계속 접하게 되실 텐데, 그때 딱 접하면 하나도 안 와닿고요, 생소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쉽게 접근하시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H2 제목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뭔가 썼나봐요. 자,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CK 메뉴라고 해서 이전 다운 버튼은 계속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스크린, 자, 479 기준으로 모바일 479. 그렇다는 얘기는 스마트폰 기준에 세로 기준으로 잡혀 있는 거고, 우리는 쭉 해서 768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그 앞에 덩그러니 더 있다는 얘기는 디바이스 단계를 쪼갰다는 얘기가 되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온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에서는 쭉 여러가지 나왔는데, 자, 여기 재밌는 거 하나.
자, 픽셀 나와 있고요. 이 픽셀을 기준으로 지금 83.333333VW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몇 번 얘기 드렸습니다만 거듭 얘기 드려요. VW는 누구? 브라우저의 화면에 가로 화면에 들어가는 무엇이다? 비율이다. 그럼 뭐예요? 브라우저 가로 화면에 83.333333%다 라고 보시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럼 이 아이는 기준의 가로 사이즈는 몇인가요? 높이가 300이라고 써있으니까 300이겠지. 나누기 기준이겠지. 그럼 이제 기준치가 여기 없잖아요. 우리 역순으로 훑어야 되잖아. 300. 얘네 학교 다닐 때 수학처럼 기준, 이거 x값으로 내야 되구나. 자, 나누기 x 곱하기 100은 83.333333이다. 그럼 이거를 얘가 1로 넘어가니까 나누기 100으로 될 거고 곱하기 300으로 걸어주면 x값이 x는 83.333333 나누기 100 곱하기 300이다 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 알고 있습니까? 여기다가 꼭 기준치를 주석으로 달아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거를 거짓말 안 하고 22년 만에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픽셀 단위 쓰시고 VW 쓰신 거는 되게 좋아요.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하신 거라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이거는 반응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응형으로 들어가는 단위는 VW 좋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마진탑이 픽셀인데 다른 게 없죠. VW 현상 안 할 거니까 픽셀이다? 그럼 REM으로 바꿔주셔야죠. 네. 자, 패딩 설정해 놨고 VW 설정해 놨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큰 문제 되진 않겠죠. 자, 단위 환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다 보면 계속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높이 값은 VW 사이즈 변경하는 건 썼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픽셀 값이네요. 자, 픽셀을 REM으로 하든 EM으로 가든 수치를 바꿔 주셔야겠죠. 기준치가 위에 주석이 있나요? 자, 한번 볼게요. 잘려서 오는 거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여기 위에 써있대요. 메뉴 버튼인데 왜 이렇게 메뉴 버튼이 길죠? 다른 거에 밸런스 안 맞게 갑자기 모양 좀 특이한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일부러 아이콘의 크기가 좌우 간격이 다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이 라인이 지금 거의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안에 들어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안에 뜨는 목록이 About Us, 그 다음에 BHC, 그 다음에 컴퍼니 인포,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가운데 정렬로 라인이 들어가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기가 조금, 차라리 밑에 라인은 하나 지워도 되지 않을까? 자, 쉽고 이건 대놓고 수정하십시오. 글씨 다 잘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스마트폰이면 여기 바로 설명이 뭐 간단하게 좀 있어야 되겠죠? 뭐 클릭하라는 건지 설명이 떠 있다는 건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뭐가 좀 많이 비어 보이는 게 많죠. 네. 처음 하실 때는 레이아웃 짤 때는 가급적 최소한으로 해라.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최소화됐고 어느 내용이 정리가 됐다면 그 다음부터 하셔야 되는 건 뭔가 어설퍼 보이는 것들, 뭔가 크기나 내용들이 안 맞는 것들은 다 보정을 해서 맞추셔야겠죠. 자, 이때 보정하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처음에 디자인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뭐 BHC 치킨이잖아요. 치킨 브랜드니까 어느 사이트를 참고하라고 그랬어요. 치킨이 아닌 것들, 뭐 의류로 가든, 그죠? 뭐 전자로 가든, 자동차를 가든, 자, 다른 회사의 디자인을 보고 레이아웃을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일부러. 그런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는 메뉴나 어떤 음식에 좀 더 돋보이게 만들거나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유사한 회사들의 어떤 느낌을 보지 않으면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다른 회사 걸 참고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간 어떤 소스나 형태들을 맞추는 연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유사 회사들의 느낌들을 가지고 와서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은 참고해야죠. 똑같이 만들라는 게 아니라 참고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조금 더 나은 스타일을 만들어 내실 겁니다. 자, 여기 뜬금없이 살짝 들어있는 붉은 선이 보입니다. 위쪽에 붉은 선을 써고 난 다음에 사용을 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위쪽에는 특별하게 이 아이가 부각되거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 의도가 안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워요. 굉장히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자면 어차피 BHC 쓰니까 BHC 로고를 위에 하나를 더 넣어서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더 느낌이 살겠죠. 그리고 글씨는 되게 작아요. 지금 또 키우세요. 자, 뭐야 이거? 물. 자, 쭉 보겠습니다. 이거 뭐 단위 관련된 거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질문 하나. 성우님 이거 CSS 변수 쓰지 않았어요? 응? 따로 안 만들었어요? 아니 왜냐면은 아까 위에 파일에서 변수 들어가는 CSS 파일이 있었으니까 변수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쓰고 있다면은 겹치는 것들은 굳이 매번 쓰는 것보다는 좀 줄여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자,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큰 차이는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사이 간격은 구분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분이 엄청 잘 가는 건 아니니까 조금씩은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있으니까 적어도 요 글씨 하나 정도만큼은, 적어도 이만큼은 더 띄워서 간격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전에 따로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뭐 더 얘기할 거 없고요.
이게 그냥 뒤에 들어간 거구나. 됐다. 자, 특별하게 볼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디자인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은 느낌은 똑같아요. 느낌은 똑같아서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좀 밋밋하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손을 한 번씩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자, BHC를 기준으로 내비게이션, 매장 쭉 들어가는 거, 이거 제목으로 넣었구나. 오케이, 뭐 한 번 들어간 상태에서 했으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치킨의 광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도 또 쪼개져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자, 애드 비디오. 그러면 주로 이제 어떤 파트인지 추가 설명들. 소셜 네트워크 있는데 VHC 컴퍼니, 회사 내부에 소셜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터 같은데 이 내부에 소셜로 넣어 주셔야 되고, 소셜만 있는 게 아니라 회사 주소랑 다른 것도 있을 테니까 그 내용까지도 첨부를 해주시고. 네. 자, 사이트 한번 볼게요. 노드 노드.js 불러와서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수정하셔야 되는 건, 얘가 메인이죠. 메인이고 이 안에 지금 헤드박스와 풋박스를 담을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너무 다 같은 동 레벨이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이 안으로 담기면서 기준치가 이 메인 기준으로 잡힙니다. 그러니 사용하실 때 이게 아니라 아예 이 파일들, 공통 파일들은 완전히 따로 빼든지 HTML 폴더 내부에 빼든지 해서 이 내부로 사실은 옮겨 주셔야겠죠. 지금 옮기면 에러 나니까 안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리뉴얼 BHC부터 시작을 해서 담을 건데, 헤더 영역이 비어져 있네요. 여기서 채워 넣었겠죠. 패스. 자, 크게 문제될 거는 일단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없어 보이지만 이거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버튼과 이전 버튼을 만들었는데 둘 다 A 태그로 사용했어요. 자, A로 사용한 이유는 어째서 A로 사용하셨죠? 응?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A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갈 게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별 생각 없이 만들었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 네. 이유가 있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기를 그 내용을 존중을 하고, 아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왜 굳이 A를? 사실 이거는 그냥 다음 내용 보기 위한 버튼일 뿐인데, 그렇잖아요. 버튼으로 바꿔주시든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건 있어요. 어떤 분은 A를 안 넣고 그냥 단순 div에다 다음 버튼 해가지고 쓰시는 분도 있어요. 뭐 사실 이거 버튼 역할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잘못된 거냐? 잘못됐다고 얘기 안 합니다.
왜? 이유가 있겠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왜? 어차피 인디케이터로 해당하는 순서를 해당하는 광고를 찾아갈 건데 굳이 내가 마우스로 갖다 클릭하지 않는다면, 키보드로 제어한다면 다음과 이전의 버튼을 포커스에 갈 필요가 있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그 아이가 버튼인 것처럼 신용만 한 거지 실제로 버튼이 역할을 아예 안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팁인 거죠. 그렇게 되는 어떤 이유를 만드신다면 허용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생각이 없어요 이러면 조금 아쉽다. 자, HTML 코드도요 되게 단순하고 기본이라고 말을 하지만 제대로 본격적으로 코드를 짜면 정말 복잡하고 정말 힘든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신경을 많이 써서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버튼 눌렀더니 나오긴 하는데 아직, 그쵸? 눌렀을 때 나오면 여기 사실 뭐가 돼야 돼요? 인풋 태그가 돼서 커서가 바로 깜빡깜빡 거리게 해줘야 되고, 여기에 글을 뭘 작성하세요라는 어떤 플레이스홀더가 들어가 주는 게 좀 더 이쁘겠죠. 근데 그냥 뭐가 튀어나왔어. 근데 여기 아무리 봐도 뭘 글씨를 입력하는 공간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 이쪽에 버튼 눌렀을 때도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은 그렇다 칠게요.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앞에 뭐가 비어있다는 얘기는 뭘 쓰려고 해놓은 것 같은데 없고, 여기에 포커스가 자동으로 가서 아니면 뭔가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글씨를 써서 보면 너무 바짝 가 있으니까 보기도 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 자, 닫기 버튼도 너무 작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아이들은 왜 버튼이 여기 위에가 있을까요? 얘를 눌러야 되는데, 그쵸? 자, 이게 질문을 좀 드려볼까? 이게 왜 포커스 하나도 안 가지? 여기 또 지금 포커스가 지금 제대로 안 가고 있어서 확인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지점 안내 창업정보 창업혁명은 내용을 봐야 되는데 포커스가 안 오고 있죠. 설명을 좀 읽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About Us 위로 표시가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점 안내하고 회사 소개, 창업정보 이 내용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기가 바뀐다. 나 진짜 구현이 안 된 거군요. 오케이. 자, 그럼 페이스북은 어디를 눌러야 가요? 자, 지금 보면은 페이스북이 있는데 실제로 링크 A가 없어요. A가 없다는 얘기는 페이스북 이동하지 못하는데 있긴 있네? 그죠? 있는데 사이즈가 없죠? 클릭 안 되죠? 그리고 버튼이 달려있는데 이 버튼과 페이스북이 달려있는 링크와 서로 연관성이 지금 뭔가 없어 보이죠? 네, 조금 장식도 아니고 버튼이란 얘기는 포커스에 오게 된다는 얘기인데 안에 버튼 자체도 설명도 없습니다. 뭔가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아래쪽 마찬가지로. 자, 이건 모바일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딱 하나만 해보세요. 새로 고침 누르고 F11 아니, 탭 눌러서 내가 어떻게 들리는지, 키보드 포커스 어떻게 가는지. 아직 키보드 제어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마우스로도 제대로 지금 구현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제대로 지금 위치를 못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키보드로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먼저 다 하나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